보신전쟁 무패신화, 동북지방에서 끝까지 도쿠가와를 위해 항전하면서도 관군에게 철저하게 파괴된 아이즈번과는 다르게 항복 후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낸 쇼나이번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야마가타현의 쇼나이 지역 방문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이죠. 그런 차원에서 쇼나이번 사무라이 교육을 책임진 번교, 시도관 방문을 전체 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도시대 일본 각지의 번에서 번사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를 번교라고 합니다. 번학, 번학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7, 8세 정도에 입학해 글을 먼저 배운 후 우애를 익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10대 중후반이 되면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번에서 비용을 조성해 설립한 만큼 수업료 납부에 대한 의무는 없었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번에서 경비를 지급해 에도 유학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시도관은 상무정신 고양을 통해 사무라이 본연의 기풍 회복을 꾀한 쇼나이번 구대번주 사카이 다다하리에 의해 1805년 설립된 번교입니다. 원래는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찌루오카역 근처에 있었습니다만 정치와 교육을 일치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1816년 10대 번주 사카이 다다카타에 의해 찌르가오카성 외곽 지역이었던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번주가 출입했다는 표어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 4,500평에 달하는 터에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섰는데요. 시도관은 1873년 폐교되기 전까지 70년간 에도시대 중기의 유학자 오규 소라이의 학풍을 전승하고 충효정신의 무사도를 체득한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시도관은 메이지 유신 이후 찌루오카현 청사, 찌루오카 경찰서, 초등학교 등으로 활용되다 1951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65년부터 보존 수리 과정을 거쳐 1972년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시도관 입구 좌측에 자리에 있는 성묘라는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라이의 나라 일본에서 공자를 모신 장소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일단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공자상은 공자의 75대 손인 중국의 공건씨가 자신의 가문에 전해지고 있는 공자상을 모델로 상해 교통대학 청동예술연구소에 의뢰해 제작한 복제품입니다. 1994년 10월 30일 공건씨가 찌루오카시에 기증했습니다. 이 그림은 야마모토 친세끼 라는 불화가가 그린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면 그림선이 작은 한자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림 아웃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좌측 글씨는 공자의 75대 손 공건 씨가 쓴 글입니다.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석전이라고 하는데요. 석전에 사용된 각종 제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번교 설립과 동시에 갖춰진 제기로 알려졌는데요. 석전용 제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일본 전역을 통틀어 몇 군데 없다고 하네요. 방당입니다. 매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계약식 장소로도 이용되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당은 참근교대로 번주가 쇼나이번에 부재 중일 때 이틀에 한 번꼴로 쇼나이번 정치를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여 정사를 논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다지 넓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논어를 비롯해 쇼나이번 사무라이의 학습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도관은 1만 1000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학문을 연구하던 에도 시대의 난학자 하시모토 소오키치가 1796년 간행한 네덜란드 신역 지구 전도라는 세계 지도입니다. 18세기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밀 지도를 완성한 이노 타다타카가 지구의 둘레를 구할 때 위도 차이가 크게 나는 두 지점의 거리를 구해 오차를 줄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주조집 양자 출신이자 취미로 천문학을 시작한 이노 타다타카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알고 있던 겁니다. 14만석 쇼나이번의 교육기관이 이 지구 전도를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쇼나이번 교육의 상징적 테마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논어인데요. 논어는 쇼나이번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서적 중 하나입니다. 치도관에서는 지금도 어린이를 상대로 인간성 교육을 위한 논어 읽기가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치원생 21명이 참가했다는 쇼나이 일보 기사입니다. 일본어에는 음독과 훈독이 있죠. 쇼나이 지역에서는 일본 타 지역과는 다르게 논어를 음독으로 읽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쇼나이 지역만의 독특한 논어 해석 방법에 기인하여 쇼나이 논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황혼의 사무라이 초반에 주인공 이구치 세베의 장녀인 카야노가 아버지와 함께 곤충 상자를 만들며 논어를 외는 장면이 나오죠. 今読んでんのは論語ではねえか。 영화에서 나오는 논어 읽기 방법이 쇼나이 논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가공의 번 우나사카 번이 쇼나이 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천 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메이지 유신의 영웅 사이고 다카모리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고신전쟁 당시 쇼나이번도 결국 관군에 항복했지만 신정부 측에서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치죠. 대신 70만 량의 거액을 신정부에 지불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30만 량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대한 처분의 뒷배경에 사이고 다카모리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쇼나이번 사람들은 사이고의 인품에 크게 감명했고 이후 구 쇼나이번 번주와 사무라이가 사츠마로 유학을 가는 등 두 지역의 우정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물이 있던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터에 복원된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츠루오카 시민문화회관 콘서트홀 건물입니다. 현대적 건물이지만 주변 경관과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고풍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쇼나이번은 오규 소라이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소라이학을 번교육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소라이학이란 고문서의 문장과 식구를 직접 읽음으로써 후세의 해석과 관계없이 공자의 가르침을 직접 연구하는 학문이었는데요. 사람의 천성을 획일적 도덕관으로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개인의 기질을 신장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도덕관념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의 천성과 개성을 중시한다는 오규 소라이의 사상이 당시 에도시대 지배계층에는 큰 어필을 하지 못했지만 쇼나이번에서는 천성과 개성을 중시하고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파군성 깃발을 필두로 쇼나이번의 주력 2번 대대를 이끌었던 사카이 겐바는 신정부군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소년병 포로를 조건 없이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 약속서를 통해 포로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부대원들에게도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쇼나이번을 배반한 신조번의 공격을 방어하고 역공을 통해 국경을 넘어 신조번으로 진출한 사카이 겐바는 모두가 달아나 비어있는 신조성을 단박에 점령했는데요. 겐바는 신발을 신은 채 신조성 번주의 거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자신의 병사들에게 명령하였고 평소 소신대로 길에 널브러진 적병의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고 공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쇼나이번도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신정부 측은 이상할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쇼나이번 정치를 이끌던 스게 사네히데의 정치력과 외교력,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신정부군을 연패로 몰아넣은 사카이 겐바의 지휘력, 신분을 초월한 사기 높은 병력과 사카타항을 통해 들여온 최신 무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전투력 등 많은 요소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쇼나이번이 강력했기 때문이었겠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세력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요했을 겁니다. 쇼나이번을 강하게 만들어준 또 다른 요소, 제가 찾은 마지막 퍼즐은 다름 아닌 유교였습니다. 사무라이의 폭력성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했던 에도시대 유교 사상이 가장 이상적으로 꽃피운 곳 중 하나가 쇼나이번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길었던 쇼나이번 탐방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글링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지에 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아날로그 감성의 끝자락을 느낄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 보람있던 여정이었습니다. 소나기를 피해 미시진 처마 밑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달려와 우산을 건네준 따뜻한 장면은 쇼나이의 또 다른 매력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